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죠. 특히 보수적인 사람은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가능성은 낮아지죠. 다인의 적자 생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올 변화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한국의 교육은 격변의 시기에 있습니다. 의대 쏠림은 그 막바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댐이 터지기 전 그 이상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하죠.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기존의 영어 학습은 또 현실에 쓰임이 없고요. 영어 시험은 여러 곳에서 그래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사라지고 있죠. 영어에서 시험의 시대가 끝나고 있고 끝나야 합니다. 영어를 시험으로 평가한다면 더 섬세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리스닝이 주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학교도 큰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리스닝이 주가 되는 게 첫 번째,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스피킹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영어 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죠. 독해 위주, 문법 위주의 영어 어디다 쓰겠습니까? 대학에서 그다지 번역본도 많습니다. 적어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강의는 연강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 변화에 맞춰야 되는 거죠. 네덜란드 대학의 영어화, 이것을 앙글사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이 영어화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 전체적으로. 석사과정의 76%, 네덜란드 대학의 전체 중에 76%가 영어 학위 과정입니다. 영어 학위 과정이란 말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영어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논문도 영어로 쓰고 다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덜란드의 유학생 비중은 23%, 2021년 기준이에요. 자, 우리는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럼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따른 대학의 생존 전략은 뭐겠습니까? 네덜란드처럼 당연히 영어로 하는 수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들, 연대, 서울대, 고대, 기타 등등 대학들이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자, 2003년도 자료입니다. 과거 자료예요. 과거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럽 내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스칸디네비아 국가이고 이어 네덜란드, 벨기에. 역시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도 그랬군요. 지금은 더 많아졌다. 지금 76%나 돼요. 거의 다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학생들은 그런 말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논문을 쓸 때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하다. 네덜란드보다. 그런 얘기 할 정도예요. 벨기에 수 나타났다. 독일은 유럽에서 중간 정도이며 헝가리와 체코는 독일보다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 수가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벨기에 학술협회 협력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독일의 경우 대학의 총 학과 수가 725개 중 180개, 24%나 학과가 영어로 강의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전체 19개의 국가 중 11위의 수준이다. 19개의 국가 중 11위면 하위권이죠. 중위권을 말 수 있군요. 중위권입니다. 출처는 한국대학신문이고요. 자, 세계 영어의 변화, 한국에도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수능 영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영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리스닝이 또 스피킹이 없다는 거죠. 물론 스피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끼더라도 우리가 리스닝만큼은 더 많이 확장할 필요가 있죠. 수업을 영어로 하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영어의 가장 큰 효과는 스피킹, 리스닝이 당연히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능에 이제는 리스닝에 대한 것을 더 강력하게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자, when important change, 중요한 변화가 take place, 일어날 때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요. 의대 지금 거의 뭐 끝판에 온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것을 끝으로 보거든요. 모든 것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제 의대도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인생에서 observe your response, 그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if you resist, 저항한다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accepting the change,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저항해요. 그것은 it because you are afraid, 당신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afraid of losing something, 뭔가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perhaps 아마도 you might lose your position, 당신의 직위, property, 재산, possession, 소유물 또는 money 이런 것을 잃을까 봐 그러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그 당시 사법고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이들은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죠. 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이젠 알다시피 로스쿨 제도가 나오면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더 많은 우리는 법 조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반대로 변호사는 그 자신의 어떤 재산 또는 직위 또는 돈 이런 것을 당연히 경쟁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겠죠. 지금은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많은 돈을 변호사가 이제 벌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또 체인지. 자, 변호사도 그런데 의사는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득이. Change might mean that, 대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변호는. 변화란 대대를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지 프리빌리지. 머리 있는 겁니까?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특권 있죠? 변호사, 의사, 프레스티지, 명망 같은 거 당연히 잃을 수도 있어요. Perhaps 아마도 with the change, 변화와 함께 you lose closeness from a person, 가까웠던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또는 a place, 어떤 가까운 어떤 곳도 잃을 수 있겠죠. 어떤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죠. In life, 인생에서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come and go, 왔다 갑니다. Then 그리고 others, 다른 것이 또 나타나지요. 이게 변화입니다. 항상 변해요. 제가 좋아했던 맛집이 평생 가는 거 못 봤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which will also go. 자, 다른 사람이 오고 그것도 또한 사라질 거란 거죠. It's like a river, 강과 같은 거예요. Constant movement,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과 같죠. 이거 쓴 사람은 영어권 사람인데 왜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죠? 우리도 강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역시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인간은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f we try to start the flow, 당신이 그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면 we create a dam, 댐을 만들어 올 것이고 the water stagnate, 그 물은 정체되겠죠. 그리고 cause pressure, 압박을 야기시킬 거예요. 이 압박은 accumulate, 축적될 겁니다. inside earth, 우리 안에. To run, let go, 놓아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 Not cling, 고소하지 않고 allow flow, 흐름 of the river, 강의 흐름을 놓아주는 거.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이제 live without resistance, 저항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Being creators, 창조자가 되는 거. Constructive change, 건설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bring about improvement, 개선을 그리고 가져오며 our horizon,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라는 얘기죠. 변화는 항상 오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학원가에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학원가. 한때는 학원가가 입시학원만 있다가 보습학원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급격하게 확장이 됐죠. 그러다가 망해가고 인강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인강도 많이 힘들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입시가 줄어드니까. 입시가 줄어들면 당연히 인강이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서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학원가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의대의 어떤 쏠림 현상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것도 끝나다 보셔야죠. 항상 이때 인강 나올 때가 우리나라 입시랄까요? 하여튼 학원의 최절정기였어요. 동네 마을마다 학원이 없는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 줄어서 마지막 순서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끝인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영원해 보이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 변호사만 되면 다 돈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밥그릇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독해 위주로 해서는 안 돼요. 독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독해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독해 중심이 아니라 리스닝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스피킹은요? 당연히 스피킹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스피킹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리스닝의 가장 좋은 장점 뭐라고 했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리스닝은. 독해는 아니에요. 독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리스닝이 바로 영어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